승모, 집에 있었네? 이 갑자기 택배 주문을 20kg를 받았어.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숙모가 와서 좀 까줘서 꿀을. 보름 세야지. 못해. 보름 세야 돼? 하모. 알아보기는 숙모가 안 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봐도 안 된다고 하니 속이 타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손꼽힐 만큼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순자 씨가 어쩐 일인지 조용한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인부들 밥 해줄 시간이 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되느라고 뭐 하고 있어? 몸이 아프다고? 어제 있었던 구울 요리 대회 때문에 무리했던 탓일까? 아님 심하게 몰아붙인 자신의 말이 화근이 된 것일까? 몸살이 난 아내를 보니 마음이 착잡하기만 한 기룡 씨. 할 수 없이 아내를 대신해 굴 까는 할머니들의 끼니를 챙기러 주방에 들어섰는데 기껏 한다는 요리가 라면이다. 국물이 기가 막히게 말로 편하게 될 정도로 시원하지. 아침 식사 메뉴가 라면이라 굴 까는 할머니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식사하게 오세요. 굴 까는 할머니들은 남자 혼자 이 정도까지 했으니 맛있게 먹어주자 싶은데 맛있다. 라면. 꿀도 넣고 계란도 넣고 라면도 넣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가 시원치 않아 기룡 씨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다. 밥 한 끼 차리는 게 이렇게 진땀 나는 일인지 미처 몰랐는데 아내의 빈자리가 크다 싶다.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우리 적들라고. 아내도 아프고 마침 정월 대보름이라 오늘은 오전 일만 하고 일찍 끝내기로 한 기룡 씨. 굴 손질 때문에 고생하신 할머니들을 일일이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오랜 세월 가족처럼 지내온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아픈 아내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남편 기룡 씨. 지금껏 굴 까는 할머니들의 출퇴근과 끼니를 비롯해 작업장 운영을 도맡아온 아내에게 새삼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한다. 그동안 이 많은 일을 혼자 하면서도 제대로 된 불평불만 한 번 한 적 없었으니 그 속이 오죽했으랴. 그 때문에 알아놓은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은 한가득인데 죄스러운 마음에 쉽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날 오후 기룡 씨의 전화가 다급하게 울리는데 여보세요? 예. 20kg요? 오늘요? 알았습니다. 예. 하필 아내도 아프고 할머니들도 일찍 퇴근해버린 날 택배 주문이 밀려든다. 할 수 없이 급히 작업해준 할머니를 찾아 나서는데 승모, 집에 있었네? 이 갑자기 택배 주문을 20kg를 받았어.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숙모가 와서 좀 까줘서 꿀을. 보름 세야지. 못해. 보름 세야 돼? 하모. 알아보기는 숙모가 안 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봐도 안 된다고 하니 속이 타들어간다. 보름 잘 세. 미안해. 또 어쨌건가 이따 보름 세우고 만나세. 다른 집에 나 가볼라 하네. 여수 지역은 정월 대보름이면 집집마다 차례를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 인부 구하기가 더 쉽지 않다. 할 수 없이 오늘 남 사장, 남기두 사장 집에 거의 작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지 이런 사람을 좀 모시다가 가서 보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결국 상도덕이 아니란 걸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후배 기두신의 굴 까는 아주머니를 찾아가는데 은주 엄마 계세요? 예, 이거 오늘 쉬는 날에 죄송합니다. 오늘 택배 주문이 갑자기 와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고객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일이 그렇게 되는 게 하루만. 굴 까는 아주머니들 섭외 문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잘 알면서도 다시 한번 부탁해 본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후배 남기두 씨 작업장에서도 고수로 꼽히는 심영자 씨를 설득했는데
힘든 사정 이야기하는 기룡 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을에 살면서 또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지. 급한 주문량 맞추려다 보니 그동안 아내가 도맡아 오던 굴 까는 작업을 대신하게 된 기룡 씨. 세상사 뭐든지 겪어봐야 한다고 직접 부딪혀 보니 새삼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은 약하고 애기 엄마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좀 말아 그랬죠. 따뜻거려 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잖아. 우리는 손에 살았지만 시골에서 와갖고 시내에서 와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며느리로서. 30여 년 전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와 끊이지 않는 집안일에 굴 양식장 일까지 해온 아내에게 지금껏 제대로 된 마음 표현 한 번 한 적 없는 기룡 씨. 또 모든 것을 아저씨는 이제 밖으로만 돌잖아. 네. 하지만 그 동생이 나안에서 그 모든 거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한테밖에 짜증낼 데가 없잖아. 네. 여자가 내조를 잘못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35년. 누구보다 아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르고 살았던 건지 기룡 씨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렇게 조금씩 아내를 이해해가며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데 다음 날 아침 다행스럽게도 전날 심영자 씨의 큰 도움으로 기룡 씨네 급한 주문량은 겨우 맞출 수 있었다. 한편 그 시각 후배 남기두 씨는 작업장에서 일할 인부들을 태워가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마을에서 작업장까지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꽤 먼 거리다 보니 출퇴근길엔 항상 차량 서비스를 하는데 오늘따라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왜 운전만 안 왔네? 뭔 일 있을까? 세일수산 사장님이 어. 은준행님을 지금 인부로 잠깐 쓴다고 데리고 가고 우리도 지금 이제 인부가 부족한데 거기서 데리고 가면 어쩌려고 이제 데리고 가는 그렇게 거야. 말이요. 지금이나 우리나 사람 식구도 얼마 안 된디 유지서 그러면 될까? 아니 근데 그 이제 우리는 어쩌려고 쫓아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밤새 선배 기룡 씨네 일을 돕느라 나오지 못했다는 양자 씨. 굴 까는 아주머니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기에 하필 손이 제일 날쌘 양자 씨라니 도저히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은 후배 남기두 씨. 형님한테 서울에서 좀 왔어. 선배 기룡 씨는 새벽까지 굴 까느라 가뜩이나 기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뭐가 그래서 오는가? 아 이거 준다고 좀 말은 하고 데리고 가든가 그러지. 누구를? 아 요즘 바빠서 죽겠는데 통 오늘 뭐 아이 동생 운전행수를 후배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룡 씨는 곶감으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화부터 내니 마음이 상한다. 좀 내가 좀 덜벌적인 상황이 발생했네. 말하고요. 그걸 그래 뭐통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보다 더한 일도 없고 뭐 그보다 더 못한 일도 있는데 자네가 이 사람은 내 입장 같아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좀 동생이 이해를 해야지. 그 누가 또 벌써 그렇게 고자질을 하든가. 아니 그 생수들이 근데 근다고 그거 딛고 가면 되겠어. 후배 기두 씨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데 선배인 자신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화를 내니 기룡 씨도 화가 난다. 바로 그때 어딘가 급히 전화를 거는데 형수님. 누가 또 고자질 해버리는 것 같고 남사장이 쫓아왔네. 빨리 와서 형수가 좀 와서 좀 이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면 큰 싸움 해겠는데. 굴은 숙련된 노하우가 있는 아주머니들의 수에 따라 판매량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겐 그 무엇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이고 오시게도 죄송합니다 형수. 여기 좀 앉으십시오. 내가 또 외로수항에 있어서 꿀 좀 깠더니 너무 힘부 듣고 갔다고. 형수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오. 좀 꼬라지 좀 봐보다. 남 사장님 뭐 듣고 있다 화가 나겠으면은 갑자기 택배가 들어왔다는데 어쩌고요. 나도 오늘 쉬고 싶어요. 근데 또 아저씨가 사장님 와서 형수님한테 도와주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양자 아주머니를 고정으로 데려간 거라 오해했던 후배 기두 씨. 두 사람에게 괜스레 미안해지는데 생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나가 오해를 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네요. 또 이야기 들어볼게. 이해가. 양자 씨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화해한 두 사람. 동생도 했지. 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동생도 그렇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고. 오해를 한 것 같네요. 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바짝 타들어가던 속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다. 아니 나는 그냥 살찌기 빼 돌리는 줄 알고 나 오해가 상당히 심했네요. 하루는 오늘 좀 안 좋았더만 그래도 행수가 와서 다행히 풀어져 놓게 좀 이제 좀 살겠네요. 예.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집으로 돌아온 기두 씨는 낮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내내 편치만은 않다. 지금껏 구울 양식을 하며 도움을 많이 준 선배인데 자신만 생각해온 건 아닌가. 속 좁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오해도 풀고 화해를 하긴 했지만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마음에 남아 기룡 씨를 찾아 나섰다. 형님 고생해요. 왜 이렇게 혼자서 늦게까지 이러고 있대요? 자네는 작업 끝나는 거 어찌된 일이야 갑자기? 형님 생각이 나고 그래 소주 한잔 할까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는가? 예. 오랜만에 마음 보태가며 나누는 술 한 잔에 굴이 빠질 순 없는 법.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춰진 몰랑한 속살이 겉은 무뚝뚝해도 속정 많은 두 사람을 꼭 닮았다. 또 전반에 요리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소주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형님한테 왔네요. 그 누가 이긴들 모르고 누가 덤들 못하겠는가? 이해심 많은 선배의 말에 후배인 기두 씨도 용기를 내 마음을 건네보는데 형님한테도 결점도 많이 있어서 그간에 많이 배웠고 형님 덕분에 또 우리도 양식을 또 잘 해고 있으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뭐 집사람은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말로 표현 안 해도 형님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은 뭐 변치 않고 있으니까 형님 좀 고맙습니다. 둘이 한 잔씩 하고 올라가세요.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하며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됐다 생각하는 두 사람. 열심히 서로 그 정보 공유하면서 좋은 꿀 생산해갖고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주 의견 교환을 하세요. 그래 고맙네. 감춰뒀던 속내를 안주 삼아 진한 소주 한 잔을 나누고 나니 그간 묵혔던 감정이 다 씻겨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두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나누며 하나가 된 다음 날. 치열했던 구울마 전쟁으로 한동안 시끌벅적했던 세포 마을에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고 그동안 아파서 꼼짝도 못하던 순자 씨가 혼자 보건소를 찾았는데 여간에선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굳세게 버텨왔는데 탈이 나도 제대로 난 모양이다. 그런 아내에게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기룡 씨. 뭔가 결심한 듯 서둘러 바다로 향하는데 썰물 때가 되면 파도에 밀려 들어오는 전복이나 해삼을 찾기 위해서다. 아내를 위해 이것저것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 기룡 씨. 넉넉히 잡아 상할 대로 상한 아내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다. 해도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찾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해삼 한 마리라도 건졌으니 다행이다 싶다. 한 마리론 성에 차지 않아 열심히 찾아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기룡 씨. 오늘은 아내를 위해 특별 메뉴를 선사할 예정이다. 해삼 넣고 죽 주려고 해삼죽. 귀한 집안 장손이라고 부엌일은 늘 뒷전이었던 기룡 씨가 오늘은 난생 처음 아내를 위해 솜씨를 발휘한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약이 된다는데 아내의 입맛에도 꼭 맞았으면 좋겠다. 여보, 성엄마, 내가 해삼 잡아가지고 달걀 넣고 나 평생에 처음으로 죽수 갖고 왔네, 전목서. 3일 4일을 굶어도 죽으라 써갖고 그러면 남편 기룡 씨의 진심이 담긴 죽 한 그릇에 한동안 얼어붙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듯한데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지금이 기회다 싶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도 내가 좀 나 성격 잘 알잖아. 당신이 나 말 안 잘하면 이쁜 내가 뭐 잔소리냐고 탁
무시를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여보 잘못했어.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주고 하게 도와줘. 응? 난생 처음 자신만을 위해 정성껏 죽까지 써준 남편 기룡 씨를 보니 이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 30년, 30몇 년 살았는데 당연한테 처음 얻어먹네. 그거 다 드세요.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응. 나이가 드니 갈수록 힘에 부치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이럴 땐 밉네 곱네 해도 역시 손잡아주는 부부밖에 없다. 내가 잘할게. 응, 당신도 마음 풀고 뭐 이 남은 여생 즐겁게 살아야지. 일도 많이 줄여버리고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하고. 여보, 사랑해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미안해요. 나도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굴에 웃고 굴에 울며 살아온 30여 년. 깊은 정을 품고 살아온 두 사람에게 생애 가장 달콤한 봄날이 찾아왔다. 어디 가세요, 순자씨? 어디로 가는 거야? 나 멀리 갈까? 순자씨! 어디 가세요? 어디가? 어허! 그 무속에 들어가면 큰일이야. 어디 가는 거야?